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접어든 결혼한 지 3년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어 출산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막달에 다다른 예비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직 태어난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작은 생명이 제 뱃속에서 매일같이 움직이며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작은 발길질이며 몸부림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가하고 말을 걸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벌써부터 이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게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기간이 3년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이벤트나 거창한 계획 없이도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 둘 다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온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결혼을 준비하며 둘이 함께 벌어서 성실하게 살면 큰 어려움은 없겠지 하는 막연하면서도 단단한 다짐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사소한 성격 차이 정도만 있었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크다 보니 갈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니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혼 초반에는 남편과 정말 자주 다투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부딪힌 문제는 단연코 가사분담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서로의 부담이 비슷했어요. 연봉 차이도 크지 않았고 퇴근 시간도 몇십 분 정도 차이가 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조금 더 일찍 퇴근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당연히 제 몫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조금 더 시간 여유가 되니 별말 않고 청소나 빨래 같은 일을 맡아서 하곤 했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 점점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또 집안일까지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저도 지치고 억울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을 벌어오는데 집안일은 늘 제 책임이어야 하냐고 따지다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사분담 문제를 제외하면 남편과 심각하게 싸울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비교적 간섭이 없었고 시집살이로 힘들어야 하는 상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조금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가끔은 저를 답답하게 만들곤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검소하고 성실하며 술자리도 자주 가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 점만큼은 늘 고마웠고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함께 사는 동안 서로에게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양보했더라면 갈등도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늘 달콤하고 평탄할 줄만 알았는데 막상 부부가 되어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니 작은 습관부터 가치관까지 수많은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좋은 부모로 더 나은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 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제게 꽤 무뚝뚝한 이미지로 다가오셨습니다. 결혼 전 몇 번 식사를 함께 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찾아뵙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늘 한결같이 그래 왔나 보다 정도의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흔히들 드라마나 주변 사람들 얘기에서 듣던 것처럼 며느리가 오면 이것저것 시키고 챙기고 간섭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의 분명한 선을 긋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라 딱히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간섭하는 것도 아닌 어찌 보면 애매하게 쌀쌀맞고 딱딱한 관계였다고 할까요? 돌이켜보면 그게 오히려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 저는 괜히 더 긴장을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자 붙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스스로 긴장감과 경계심을 만들어버렸던 것 같아요. 막상 아무 일도 없는데도 언제 뭐라고 하실까? 내가 뭘 잘못해서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하고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조심스러워졌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할 때도 시어머니는 한마디 말 없이 본인이 할 일만 묵묵히 하시는데 저는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니 오히려 더 어쩔 줄 몰라서 차라리 뭐라도 시켜주시면 편할 텐데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어색하고 적당히 멀찍이 선을 두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 익숙해질 즈음 집에서는 남편과 가사분담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혼 초기에야 서로 맞벌이도 하고 수입도 비슷하니
함께 나누어 하자고 다짐했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퇴근 시간이 조금 빠르다는 이유 하나로 당연히 제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도 처음에는 조금 더 할 수도 있지 하고 넘기다가 결국 지치고 불만이 쌓여 큰 소리가 오가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감정이 바닥까지 달아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매번 따지고 화내는 게 지치더라고요. 그쯤 되니 남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자기 고집만 부리던 사람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나서부터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일을 가끔씩은 같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변하는 건가 싶어 기대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출산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다시 남편의 태도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너는 지금 집에 있으니 집안일은 내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식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집에 있는 시간이 제가 더 많았고 아직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었으니 임신 중이라도 집안일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불만은 가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아이를 기다리며 이것저것 준비하고 혼자서 청소도 하고 식사도 챙기는 시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일을 마치고 오면 가끔은 과일을 깎아주거나 제 배를 만지며 우리 아가 잘 크고 있지? 하고 말을 걸어주는 순간들이 있었기에 그런 작은 순간들 덕분에 서운함이 크게 자라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부모님의 무심함과 남편의 조금은 느슨해진 태도, 그리고 제가 스스로에게 걸었던 막연한 책임감이 모두 얽혀서 참 여러 감정을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불완전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곧 아이가 태어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약 3개월 전쯤 시아버지의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회사에서 지방으로 일정 기간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편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저희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꽤 복잡해졌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일정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게 되면 어떤 분위기가 될지 걱정이 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사 오신 첫날부터 특별히 불편한 기색은 보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담담하게 집안을 둘러보시고는 필요한 물건이나 불편한 점을 파악하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집에 계시면서 주변 이웃이나 상가, 마트 등을 다니며 이곳저곳을 살펴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부지런한 분이시라 아침 일찍부터 나가셔서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마트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심에도 새로 이사온 동네에서 금방 일자리를 찾고 부지런히 다니시는 걸 보니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출근하시는 날이면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하고 나가셨고 제가 퇴근할 무렵에야 집에 들어오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혹시 일하시면서 많이 힘드실까 걱정도 되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께서는 바깥일을 하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제 살림 방식이 마음에 차지 않는 듯한 기색이 종종 느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청소기를 돌린 후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조용히 다른 걸레로 다시 닦고 계시거나 반찬을 차리면 살짝 손을 보시기도 했어요. 물론 한 번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같은 직접적인 잔소리를 하시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표정과 행동에서 뭔가 아쉬워하시거나 못마땅해 하시는 마음이 묻어나오는데 그걸 굳이 티 내지 않으시려고 애쓰시는 것도 보여서 저도 그 기색에 괜히 민망해지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집안일에 참여하시면서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알바로 버시는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서서 일하시면서 받는 수고비가 크지 않을 텐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이거 생활비에 보태 써라 하시며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그 돈 어머니 용돈이나 필요하신데 쓰세요 하고 여러 번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나는 여기서 밥 얻어먹고 지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거절해도 결국 못 이기는 척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꼭 쥐어주시는 바람에
그 돈을 받긴 했지만 마음이 무거워서 바로 제 통장에 따로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꼭 돌려드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게 아직도 조금은 낯설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시거나 큰 소리를 내시는 분이 아니셔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께서 제 살림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혹은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신지 늘 마음 한구석이 신경이 쓰이긴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함께 살아보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도 조금은 해봅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신 이후로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손을 보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참 묘하게도 일정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기 돌리는 일이나 걸레질, 빨래하고 널고 개는 일은 어머님께서 먼저 나서서 해주셨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이미 거실 바닥이 반짝반짝하게 청소되어 있고 빨래 바구니에 있던 옷들은 깨끗하게 세탁이 끝나서 가지런히 개켜져 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하고 말씀드려도 아니다. 내가 하는 게 편하다며 웃으시면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리나 설거지만큼은 철저하게 내 살림이라고 선을 그으시는 듯 했어요. 식사 준비를 하거나 반찬을 할 때면 어머님은 절대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제가 음식을 다 하고 불러야 식탁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굳이 그렇게 나누실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부엌 일은 내 방식이 있을 테니 나는 관여 안 한다고 하셔서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해온 방식대로 하게 두는 것이 서로 편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림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나뉘고 나서 오히려 저는 마음이 조금 더 놓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청소나 빨래만 도와주시고 부엌은 건드리지 않으시니 서로 간섭하는 일도 없고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지 않으셔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웃긴 건 이런 분위기를 정작 남편은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점이에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번 돈도 우리 생활비에 보태주시는데 청소며 빨래까지 다 하시면 되겠냐. 집안일은 내가 다 해야지. 순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그 말투가 마치 제가 일부러 일을 안 하고 시어머니께 떠맡기고 있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컸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제가 집안일을 다 하는 쪽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청소를 해주시면 몸은 분명 편해졌는데 막상 그 모습을 보면 괜히 죄송스럽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임신하기 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제가 최대한 다 하려고 했었고 어머님이 뭘 하시려고 하면 자꾸 말리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배가 많이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집안일을 예전처럼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허리를 부여잡게 되고 잠깐만 서 있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중간에 의자에 앉아야 할 만큼 체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청소기를 돌려주시고 빨래를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혹시라도 아직 젊은 며느리가 게으르게 앉아있다 하고 오해하실까봐 마음이 쓰였지만 어머님은 언제나 몸조리 잘해야지 그거 내가 하면 되지 하시며 별말 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늘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알바로 고생하시면서 번 돈까지 생활비로 보태주시고 몸이 불편한 저 대신 집안을 깔끔히 유지해주시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게 툭툭 던지듯 잔소리를 할 때마다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덕분에 요즘은 조금은 마음이 놓이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리하지 않고 쉴 수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 몇 달이 제게도 참 고마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미안함과 부담스러움이 공존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았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서 눈두덩이까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며 다리도 쑤셔서 부엌에 오래 서 있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보겠다고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아무리 간을 맞추어 보아도 맛이 도통나지를 않더라고요. 간장도 조금 넣어보고 소금도 살짝 넣어봤는데 심심하기만 하고 도무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하얀 티셔츠며 수건들을 가지런히 접으시던 모습이 보여서 제가 조심스레 부엌 문턱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국간 좀 봐주세요. 제가 맛을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들고 그래
잠깐만 하시더니 일어나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소파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이 벌개져서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확 높여서 너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떨떨하게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아니, 집에서 시어머니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국까지 끓여달라고 해? 내가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데?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금세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너무 창피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거실을 가리키며 저 TV 위에 먼지 좀 봐. 내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청소도 안 해? 놀고 먹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하고 또 한 번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두 손에 국자가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잠시 놀란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셨는데 다음 순간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개던 빨래를 양손에 한가득 집으시더니 그대로 남편 얼굴에 집어던지시는 겁니다. 휙휙 날아가는 셔츠며 수건들이 남편의 가슴과 어깨에 부딪혔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표정이었습니다. 에라 이 미친놈아 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시는데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남편도 눈이 동그래져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빨래를 다시 한 움큼 집어 남편 가슴팍에 던지시면서 숨을 헐떡이듯 내쉬더니 쉰 목소리로 쏟아내듯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집에서 놀고 먹어? 그럼 네 애미는? 내가 30년을 집에서 네 밥 해주고 네 똥 기저귀 갈아주고 그것도 다 놀고 먹은 줄 아냐? 이놈 새끼야 지 애비 닮아서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도 못하고 얼굴이 점점 빨개져서 시선을 떨구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너도 내 애비처럼 다 늙어서 혼자 밥 처먹고 싶냐? 내가 왜 그 인간 안 따라가고 여기 남아있는 줄 모르냐? 그 눈치도 없냐? 이 싹수 없는 노무 새끼야. 말 끝에 쉰 목소리가 흔들렸고 시어머니의 양손에는 아직 개담한 빨래가 남아있었지만 그대로 툭 하고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는 씩씩대며 제 쪽으로 오시더니 부엌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려 눈물이 핑 돌았고 국자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옆에 서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 냄비 뚜껑을 여시더니 국을 조심스레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셨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다진 마늘 좀 더 넣어봐라. 그럼 맛이 난다 하시더니 고개를 살짝 돌려 거실을 보셨습니다. 그때 아직도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보시더니 식탁 위에 있던 물티슈 통을 탁 하고 집어드셨어요. 그리고 힘껏 식탁에 내려치듯 두시고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집에 먼지 앉은 거 있으면 네가 다 닦아라. 전현이 임신해서 숨도 못 쉬고 있는 거 안 보이냐? 그러고는 냄비를 제 앞으로 밀어주시며 어여 마늘 넣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한 번 내쉬고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삼키면서 다진 마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국간을 봐주시고 나서부터 저는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시원하고 후련해졌습니다.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저를 그렇게 몰아붙였을 때 너무 수치스럽고 위축되어서 어디라도 숨고 싶을 만큼 창피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 대신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남편을 호통치며 빨래를 집어던지시는 모습을 보고 나니 묘하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조용하고 무뚝뚝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자 저를 두둔해주고 남편의 잘못을 정확히 짚어주시는데 순간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진심으로 같은 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마음으로 저녁상을 차리는데 너무 민망하고 어색할 법한 분위기였는데도 이상하게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흠흠하고 콧노래를 흘리며 밥그릇을 놓고 반찬을 가지런히 올리는데 스스로도 웃음이 나서 속으로 내가 지금 웃어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날은 그간 쌓인 억울함이 시어머니 덕분에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 같아 참 고마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내내 남편을 매서운 눈길로 째려보셨습니다. 수저를 드실 때도 김치를 드실 때도 힐끔힐끔 남편을 쏘아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통쾌하던지 저는 고개를 숙여 국을 떠먹으며 실실 웃음이 났어요. 반면 남편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밥알을 씹는 둥 마는 둥 눈치를 살피면서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수저를 탁 내려놓으실 때마다
남편은 어깨를 한 번씩 움찔하더니 결국 밥을 반쯤 남긴 채 잘 먹었습니다. 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밥 남기지 마라. 너 어렸을 때도 그러더니 큰 벌은 못 고쳤다. 남편은 네 하고는 쭈뼛거리면서 불이 나게 거실로 도망가듯 나가더니 안방에서 청소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생전 그렇게 부지런한 모습 처음 본 것처럼 거실을 샅샅이 청소기 돌리고 소파 밑에까지 손을 넣어 밀고 구석구석 먼지를 다 빨아들이더라고요.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께서 제게 낮은 목소리로 아가, 신경 쓰지 마라. 저놈 저러고 좀 더 고생해야 정신 차린다. 하시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 그 순간 저는 어머님이 왜 이 집에서 굳건하게 계시는지 왜 그동안 무뚝뚝하게만 보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던 남편은 밥 먹을 때처럼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식탁에 앉아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청소기를 끄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시작하셨어요. 지 애비랑 아주 똑같은 놈 하고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고개를 획 돌려 남편을 쏘아보며 이어서 쏘아붙이셨어요. 네 애비 하는 꼴 보고도 못 배웠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꼴 보고 크더니 딱 닮아가지고 이놈 새끼 너 이러면 나중에 늙어서 혼자 밥 처먹는다. 네 애미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 말이라도 해주는 거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으로 밥상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너 이놈 새끼 생각머리가 약에 쓸 개똥만큼도 없는 놈. 너 나랑 오래 살고 싶냐? 새아가랑 오래 살고 싶냐? 내가 지금까지 네 애비랑 살던 꼴을 다 잊었을 줄 아냐? 그렇게 한참을 퍼부으시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내쉬시더니 제게 고개를 돌려 아가, 밥 더 먹어라. 네 몸 챙겨야지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속이 후련해서 또 뭉클해서 밥숟가락을 들고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거침없는 호통으로 저를 위로해주시고 또 남편을 단단히 나무라신 뒤로 며칠이 지나면서도 제 마음에는 계속 뭔가 찡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로 남편도 한층 조용해졌고 시어머니께도 조금 더 마음이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밥을 다 치우고 시어머니께서 뜨개질을 하고 계실 때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 말도 여러 번 마음속으로 연습하고 어머니께서 불편해하시면 어쩌지? 하며 눈치를 봤어요. 어머니 이제 집안일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도 일 다니시고 하루 종일 바쁘시잖아요. 원래 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어머니 힘드실까봐 걱정돼서요. 말을 마치고 나니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괜히 시어머니께서 왜 이제 와서 저러나 하실까봐 혹은 내가 잘못한 걸 이제 와서 고치겠다는 거냐 하고 마음 상하실까봐 겁도 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뜨개질 하시던 손을 멈추시더니 실을 손가락에 한번 감아놓고 고개를 살짝 드셨습니다. 작은 눈이 반쯤 웃는 것 같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미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부지런히 뽑아먹는 거다. 나는 도와주는 놈은 없고 뽑아먹으려는 놈들이랑만 살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농담처럼 툭 내뱉으신 말이었지만 거기에 담긴 긴 세월과 쓴웃음이 단숨에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겪으셨을 고단한 시간들이 짧은 한 문장에 다 스며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실뭉치를 만지시며 뜨개질을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책으로 조금은 굽은 어깨로 두툼한 손가락으로 코를 하나씩 걸어 올리시는 모습이 그렇게 단단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등을 바라보다가 괜히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너도 불만 갖지 말고 그냥 참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 내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늘 무뚝뚝하고 선을 긋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쌍화차를 한 잔 우렸어요. 평소엔 제가 따뜻한 차를 타서 드린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한 향이 퍼지는 쌍화차를 살살 따라 컵받침에 올려놓고 천천히 시어머니 앞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한 거 드시면 피로 풀리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서 뜨개질을 잠깐 멈추고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이 참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아무 말 없이 차를 받아 드셨고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진 시어머니의 손등이 유난히 작고 가늘어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히 바라본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많이 잡혀 있었고 조금조금한 이목구비가 모여 참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어떻게 저 작은 체구로 평생 가족의 식구를 챙기고 일도 하고 남편의 모진 성격까지 버텨내며 살아오셨을까 싶어 존경스럽고 애잔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남편에게 까탈스럽게 굴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물론 억울하고 힘들었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처럼 긴 세월을 참고 버티고 사랑으로 깨워온 사람이 있다는 게 제 마음에 어떤 단단함을 남겼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남편도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지금은 어리석고 어수룩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달라질 거야 하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나도 언젠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든든한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뜨개질하는 등을 바라보는 동안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방 안에 퍼져서 그날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전 그 사건은 제 마음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작은 다툼으로만 끝난 일이 아니라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께서 주방에 서서 담담하게 국간을 봐주시던 모습, 그 작은 체구로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호통치시던 모습,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뜨개질을 하시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맴돌았습니다. 나도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떠올랐어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부당한 일에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강단, 그런 건 타고나야 하는 성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면서 누구나 나약한 순간이 있고 흔들리는 순간이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억울하거나 서운하면 남편에게도 세상에게도 불평부터 하곤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서러워하고 괜히 더 마음의 문을 닫고 삐뚤어지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용기 있는 일인지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기도란 것도 결국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바라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나를 다스리고 키우는 일이기도 하구나 싶었습니다. 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가슴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나름의 작은 개똥 철학 같은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언젠가 시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그렇게 든든한 어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나를 보며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생겼어요. 이상하게도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철없고 어리숙한 모습이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금은 더 너그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철이 들 거야. 지금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고 생각하면 예전처럼 크게 실망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나게 될 우리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작은 생명에게도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 물어볼 수 있다는 든든함이 생겼어요. 언제든지 묻고 배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께 더 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색해도 쑥스러워도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꼭 표현하고 싶어졌어요. 늘 무뚝뚝한 며느리였는데 이제부터라도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닦으면서 부엌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향해 용기 내어 말해봤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순간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살짝 드시더니 처음엔 살짝 당황하신 표정으로 저를 보시고는 눈가에 주름이 살포시 번지면서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하고 따뜻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날의 그 작은 고백이 저희 사이에 한 겹 더 깊은 애정의 결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로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